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1학년도 소통과 협력의 글쓰기, 교사를 위한 글쓰기 수업 설계와 평가 방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를 맡은 원주 대성중학교 교사 박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행평가를 계획할 때 어떻게 수행평가를 계획하고 어떻게 실시하는지의 과정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행평가의 구체적인 예로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해봤던 가치 있는 경험으로 수필쓰기 수업 과정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 우리가 같이 학생들과 경험으로 교훈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한다에 대한 필수기 수업을 설계하고 평가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 수업의 목표는 자신만의 무엇을 표현하는데 불안하지 않게 하고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글쓰기라는 것이 자신의 속마음을 다른 친구에게 표현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 속마음을 품고 있는 것들을 읽음으로써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서입니다. 그래서 글쓰기야말로 학생 한 명 한 명이 가진 고유한 이야기를 잘 표현하고 이를 기록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행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평가는 일반적으로 계획하는 단계, 실행하는 단계, 성찰하는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당 교과 협의를 통해서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학기 혹은 2학기에 지필고사는 어떤 단원을 시험 볼 것이고 수행평가는 어떤 걸 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학기가 시작된 후에는 지필평가, 수행평가 계획서도 작성하고 학습 목표를 구체화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 동교과 선생님과 함께 학습지와 실습지도 제작하게 되고 또 학생들에게 이미 만들어진 평가 계획에 대해서 어떤 달에 어떤 평가가 있는지 한 학기 로드맵을 학생들에게 공지하는 단계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평가 계획 세우기는 어떻게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계획은 소통과 협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 2019년도 원주 대성중학교에서는 1학기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평가를 4가지를 실시했습니다. 지필평가 반영 비율은 40%를 두고 수행평가를 60%로 두면서 UCC 제작하기, 또 문법, 문학 시험, 시, 수필, 만화 만들기, 독서 신문 만들기 등을 실시했었습니다. 2019년도가 까마득한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근데 2019년도에는 모든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독서신문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활동을 통해서 독서신문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도 역시
수행평가로 4가지를 실시했었는데 독서, 신문 만들기에 이어서 독후 활동을 통한 독서 카드 뉴스 만들기, 그리고 소설 재구성하기와 설명문 쓰기, 그리고 형성평가와 같은 수행평가를 같이 보았습니다. 2020년 1학기 때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동교과 협의를 통해서 문학, 문법, 토론, 독서 감상문으로 수행평가를 보려고 계획했으나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수행평가가 많이 바뀌었었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다 같을 텐데 지필평가는 70%로 늘어나고 수행평가는 60%에서 30%로 축소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나마도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번갈아 학교에 나오면서 수행평가마저도 지필평가와 똑같이 시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학기 때 그리고 작년 2학기 때는 모든 평가가 모두 지필평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 2학기 때는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행평가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변화된 수업 환경을 반영해서 온라인을 통하여 학생들과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시낭송 프로젝트 수업을 하나 작년 2학기 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필평가 60%에 문법 서술형 평가 20%, 그래서 지필평가가 80%, 수행평가가 20%인 학기가 지난 2학기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에 대해서 퍼센테이지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수행평가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작년 2학기 때 했던 시 낭송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경우에 수행평가 세부 계획을 세웠던 과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취 기준은 작품이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근거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작품을 해석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읽고 해석하기란 단원이 구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와 해설, 음악이 어우러진 시낭송회를 계획하고 시낭송회 음원을 제작하여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평가로 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선정하고 그 시를 낭송하고 낭송할 때에는 그 시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시에 대해서 배경음악을 자신이 선정한 배경음악을 틀어놓고 그 시를 자신의 목소리로 낭송해서 음원을 제출하는 것이 바로 수행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시 낭송 음원을 함께 감상하면서 친구들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와 낭송의 배경에 깔린 음악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함께 갖추어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배점은 시 선정하기에 20점, 시 선정의 근거를 설명하는 것에 20점, 음원 선택하기 20점, 낭송 음원 제작하는 데 30점, 성실성에 10점 이렇게 해서 총 100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배점을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나누어서 배점을 제시하여서 학생들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거칠 때마다 자신들이 어떤 과정을 하고 있고 그 단계를 거쳤을 때 몇 점이 나오는지를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주어서 수행평가를 좀 더 쉽게 하고 또 과정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과 수업에 대해서
평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함께 계획을 세웠던 것들을 학생들에게 수업으로 실시해보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게 실행하는 단계가 되겠죠.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교재와 부교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지와 실습지를 만들어서 그 단원 학습에 대한 배움을 구체화시키는 단계를 갖고 글쓰기 절차에 따른 실습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실습지에는 반드시 평가 기준을 명시해서 학생들이 실습지를 쓰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어떤 점수를 받게 되는지, 정량적으로 얼마만큼을 채웠을 때 몇 점을 받게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들 극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학생과 교사 사이에, 또 학생과 학생 사이에 상호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선생님의 피드백도 좋아하지만 동료 친구들이 읽고 평가해 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스러워했고 즐거워했습니다. 피드백의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의 구성 및 활용 방식 이렇게 되죠. 학습지에는 교과 내용 및 정리, 교과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학습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학습지의 일부에는 실습지가 포함되어 있고 또 원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주 대성중학교와 같은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글쓰기 계획에 정량평가를 많이 두고 배점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서를 쓸 때 교사가 교실을 오가면서 학생들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주고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글쓰기 계획은 대부분 만점을 받습니다. 어지간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점을 받고요. 또 원고지 같은 경우는 천자 원고지를 쓰는데 천자 원고지의 양을 다 채우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만점에 가까운 기본 점수를 주고 거기에 저희가 미션을 주는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정성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원고지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는 성찰 단계입니다. 성찰 단계는 학생들이 수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자신의 평가 점수를 받고요. 저는 그 학생들이 쓴 글을 확인해서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에 간단하게 기록해 줍니다. 제가 수업 들어간 반의 모든 학생들의 글에 대해서는 제가 1차적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그 기록에 대해서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에 기록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쓴 글을 모아서 학년말 문집을 제작했었고요. 또 교사 연구회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교사 연구회를 구성해서 교사 연구회에서 저희가 했던 수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연말에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수업이 재미있었는지, 그 수업에서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혹은 선생님에게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에 대해서 적어보기 위해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가 했던 수업에 대해서 개선점을 모색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2019년도에 학생들이 쓴 글을 모아서 만든 책이 보이는 수업, 보이지 않는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2019년 2학기 때 학생들이 썼던 수행평가 가운데 설명문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설명문들을 모두 모아서 1번부터 끝번까지 2학년 1반 1번부터 2학년 7반 끝번까지 모든 학생들의 설명문을 모두 모으고 그 글을 다 워드를 쳐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어떤 글도 부족한 글이 없다라고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학생 한 명 한 명이 관심을 갖고 자료를 조사하고 열심히 썼던 글이기 때문에 그 글이 지금은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나중에, 여- 나중에 시간이 돼서 다시 읽어봤을 때는 그 글이 부족함보다는 그 글이 더 자긍심으로 남을 거라고 학생들에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이 쓴 글들은 하나도 허투루 버려지는 게 없고 모두들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거나 다시 여러분에게 파일로 다시 돌려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글을 쓸 수 있도록 많이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신앙송 한 자료를 가지고 내 목소리로 시 읽기라는 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출판은 되지 않았지만 파일로 만들었고요. 파일로 만들었고 이 파일은 USB에 담아서 전 3학년 학생 전체에게 다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만들었던 신앙송 음원도 다 모아서 USB에 담아서 학생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었습니다. 친구들의 신앙송을 들으면서 수업 시간에도 많이 좋아했는데 졸업할 때 자신들이 1학년 때부터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썼던 모든 글이 모인 책의 파일과 자신들이 낭송했던 신앙송 파일을 돌려받아서 학생들은 대단히 좋아했던 걸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그냥 단순히 평가로 끝난 게 아니라 생기부에 이 학생들이 어떤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학생들이 썼던 글들을 버리지 않고 모아서 다시 돌려주는 것에서 대단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졸업한 친구들을 거리에서 만났는데 가끔 자기가 썼던 글을 읽어본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같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찰하는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구체적으로 가치 있는 경험으로 수필쓰기라는 수행평가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진행의 과정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하나의 수행평가가 끝나면 글쓰기 수행평가가 끝나면 요만큼의 자료가 모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이게 학생들이 계획하기에서 쓰이는 평가지고요. 이건 학생들이 직접 썼던 천자원고지이고 옆에는 상호평가지. 이건 이 원고지에 썼던 원고를 다시 자신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쳐서 내어도 되고 아니면 자신이 썼던 수필을 다른 장르로 시나 혹은 만화로 다시 한번 장르를 바꿔서 내도 되는 고쳐쓰기 단계에 관계되는 자료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2021년도 1학기의 평가 계획에서는 문학에서 이제 수행평가가 두 가지로 구성을 했는데 하나는 시험이고요. 하나는 글쓰기입니다. 문학 글쓰기, 시, 수필, 만화 만들기인데 가치 있는 경험으로 시 쓰기가 아니라 수필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월 달에 시, 만화, 수필로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수필쓰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필쓰기의 평가 방법은 다양한 문학적 표현 방법 중 운율, 단어, 역설, 풍자의 원리와 그 효과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개성을 살려 문학 창작 활동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를 목표로 두고 이 단어와 역설, 풍자의 원리로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쓰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단어, 역설, 풍자의 원리와 관계돼서는 형성평가 문항도 개발하여 시험도 보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운율, 반어, 역설, 풍자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쓰는 것에 배점을 많이 두고 가치 있는 경험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친구의 글에 함께 공감하면서 평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간을 잘 지켜서 글을 쓰는 것을 다 평가 요소로 두었습니다. 수업은 단원별 수업 학습지가 있거든요. 수업 학습지에서는 일상생활에 쓰이는 그 단어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나 풍자에 대해서 학습 요소를 배우는 단계가 있고, 또 수필을 쓰기 위해서 수필에 대해서 기본적인 요소들을 배우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필이 무엇인지, 또 가치 있는 경험을 글로 쓸 때 어떤 단계로 쓰는지를 이론으로도 배우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이 이론에 관한 과정을 글로 써봄으로써 이론이 단순히 이론을 머물지 않고 자신의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수행평가를 계획하기 위해서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점수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저희 원주 대성중학교에서는 미래엔 국어 교과서를 지금 채택하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엔 교과서에 보면 가치 있는 경험을 글로 쓰는 과정이 아예 문제 해결과 적용 과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금을 마인드맵으로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떠올려 보는 단계, 또 떠올린 경험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정리하는 단계, 또 처음, 중간, 끝으로 구성하는 단계, 역설적 표현으로 고치는 단계, 실제로 글을 쓰는 단계, 마지막으로 상호 평가하는 단계, 이렇게 교과서 안에서 글 쓰는 과정 자체가 단계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어떻게 점수를 부여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과협의를 통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습지로 만들어서 그 실습지가 저희 손에 와서 제가 그 실습지를 평가해서 점수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책으로 다 받으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되고 다 평가하기도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실습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여서 실습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습지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가치 있는 경험, 글쓰기 실습지, 계획하기 10점,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떠올려보고 글로 표현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보자.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라. 라고 해서 10점으로 계획하기에 두었습니다. 이 동그라미 안에 자신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경험을 쓰고 그 경험들로 가지를 뻗어나가게 하는 거죠. 마인드맵으로. 예년 같으면 학생들이 2학년 때 가치 있는 경험 글쓰기를 하면 대부분 1학년 때 많은 경험을 하고 와서 많은 활동과 행사들을 하고 와서 대단히 이 가운데 쓸 수 있는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체험한 학교 행사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현장 체험 학습도 있고 봉사활동도 있고 동아리 행사도 있고
학교 축제도 있고 다양한 행사들 1학년 때 하고 와서 너무 이걸 채우는 걸 마인드맵 20개를 채우는 걸 너무 쉽게 했었는데 올해 2학년 같은 경우엔 작년에 학교에 와서 했던 활동들이 거의 없어서 이 안에 작년에 했던 활동으로는 채우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은 마스크, 코로나19를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학생들이 많았고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쓰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가지를 뻗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마구 펼쳐본 다음에 그 중에 특별한 가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과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점수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선정할 때 이런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과 일어난 일을 구체적으로 적는 단계에서 글을 서술할 때 공간적 순서로 서술하는 방법과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글을 서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2020년 2월 열흘 며칠, 2020년 3월, 2020년 4월 이렇게 한 가지 사건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게 쓸 수도 있고 한 시간 동안 장소가 이동되면서 사건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서 학생들이 그 단계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통 이 계획하기를 학생들에게 한 30분 정도를 주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주고 천자원고지로 쓰는 것을 2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총 이 가치 있는 경험으로 수필쓰기 같은 경우엔 4차 시로 구성이 되는데 계획하기에 1시간, 쓰기에 2시간, 상호평가하기에 1시간 이렇게 해서 4시간을 주고 텀을 준 다음에 주말을 이용해서 워드를 치게 하고 워드 파일을 제출하는 걸 다음 미션으로 줍니다.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 꼬박을 글 쓰는데 투자를 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글쓰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더 줍니다. 3월 달에 이런 수행평가를 할 것이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미리 공지하고 한 달 동안 어떤 것에 대해 쓸 건지를 고민하게 한 다음에 1반부터 7반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다 같이 함께 글을 쓰고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학생들도 그 평가에 대해서 서로 간에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이 글을 쓰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들이 적었습니다. 내용 조직하기는 처음, 중간, 끝에 어떤 내용을 읽을 건지, 또 이 경험 속에서 내가 발견한 가치가 무엇인지, 특별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가치가 중심이니까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적게 합니다. 그리고 천자 원고지에 글을 쓰게 시키고 천자 원고지에 글을 쓴 걸 제가 받아서 1차 피드백을 해서 주면 그걸 원고지를 갖고 와서 다시 원고지에 고쳐 쓰던가 아니면 풍자 반어 역설이 있는 4컷만으로 다시 만들던가 아니면 시로 만들게 하는 만드는 과정을 같이 했습니다. 가치 있는 경험 확인하기는 친구의 글을 읽고 평가해 주는 건데 3명의 친구의 글을 읽고 평가해 주면 피드백을 해주면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 피드백을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학생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2년 전에는
고쳐쓰기 과정에서 온고지로 받았습니다. 온고지로 쓴 것을 온고지로 다시 받아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올해에는 온고지에 쓴 걸 피드백해주고 다시 한글이나 MS 워드 파일로 받았습니다. 구글 설문지 양식을 학생들에게 공지해서 파일로 다시 제출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프라인 수업을 하다가도 온라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온라인 수업할 때 고쳐쓰기 파일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기 위해서 워드 파일로 제출을 받았습니다. 또 워드 파일로 제출을 받으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쓴 글을 수집해서 하나의 책으로 묶을 때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고쳐봤습니다. 상호평가할 때는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친구의 글을 읽고 좋은 점을 평가해 주게 하고요. 원고지 옆에다가 친구의 글의 좋은 점을 2가지, 지적하고 싶은 걸 1가지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지 옆에 평가해 준 것을 다시 한번 자신의 평가지에 정리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런 상호평가지를 통해서 친구가 찾아낸 반어법, 역설법, 풍자적 표현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찾게 하고 그것들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평가지를 구성해 봤습니다. 실제 계획서 실습지입니다. 신입생 체육대회를 가운데 놓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마인드맵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서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기가 발견한 가치가 뭘까? 어, 승리만이 행복의 기준은 아니다 라고 자신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필의 제목은 행복한 패배자였습니다. 행복한 패배자. 자신이 농구를 하다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는데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었다. 뭐 이런 깨달음을,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글로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패배자라는 수필을 쓰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딱히 크게 코멘트 할 게 없어서 좋다라고 표시하고 만점을 주고 단지 띄어쓰기 몇 가지에 대해서만 문단을 나누고 띄어쓰기 몇 가지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원고지를 받으면 이런 피드백 할 때 많이 좋잖아요. 그렇죠? 피드백 할 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학생들에게도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이 빨간 펜으로 지적하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원고지를 쓸 때 원고지 사용법에 대해서 많이들 학생들이 어려워해서 원고지 사용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우선 글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워드로 다시 고쳐 쓰면 워드 회사에서 자연히 여러분의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는 다 잡아준다. 그러니까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대해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단지 단어는 띄어쓰고 조사는 붙여 썼으면 좋겠다라고 1가지 원칙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이렇게 빨간 펜으로 몇 가지만 잡아줍니다. 또 문장을 너무 길게 쓰는 친구들이 있으면 주어 하나에 서술어 하나로 짧게 서술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너무 만연체가 돼서 200자 한 문단 전체를 한 문장을 쓰는 친구들이 가끔 존재합니다. 그러면 너무 길게 쓰면 앞뒤의 문장의 맥락이 맞지 않아서 글이 이상해지니까 짧게 쓰도록 지적을 하고 고를 때 이렇게 문장을 어떻게 짜을 수 있는지 학생과 함께 이야기해 줍니다.
가능하면 학생이 쓴 글의 좋은 점을 찾아서 직접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요. 또 여기다가 빨간 펜으로 적어 주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3시간 동안 집중해서 이 원고지를 다 채웠다라는 것이시겠죠. 그쵸? 요즘같이 유튜브 시대에 뭔가에 몰입하지 못하고 산만한 학생들이 많은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계획하고 2시간 동안 집중해서 천자의 원고지를 다 채울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일입니다, 학생들에게. 아마 제가 천자를 채우려고 해도 저도 1시간 동안 채우려면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2시간 동안 집중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원고지에 풀어 쓴 친구들은 다 대단히 큰일을 했다고 제가 많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천자를 채우는 학생들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단히 많이 시켜주고 또 상호 평가할 때도 친구들의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친구들의 문장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친구가 경험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평가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칭찬하면서 서로서로 짝지간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쳐쓰기로 받았던 네컷 만화와 시쓰기의 예입니다. 여기서는 역설적 표현으로 만화를 만들었는데 자신이 썼던 수필을 만화로 이렇게 4컷짜리 만화로 예쁘게 표현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자신이 썼던 수필을 시로 표현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보면 자신이 읽은 친구의 글을 평가하면서 하트를 아낌없이 주고 있는 친구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냉정하게 하트를 덜 주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후하게 하트를 주기도 하는데 하트 자체는 평가 요소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읽었을 때 내가 그 친구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라면 하트 5개를 주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3개 정도. 그러나 참 잘 썼어 라고 하면 4개 이상은 주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친구의 글을 읽고 이렇게 하트로 평가를 하게 하였습니다. 수필쓰기를 통해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독해력 신장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성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 혹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친구에 대해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걔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걔도 나와 같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친구의 글을 읽으면서 또 잘 쓴 친구의 글을 읽으면서 혹은 못 쓴 친구의 글을 읽으면서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 수업은 대단히 기분이 좋은 수업이기도 합니다. 요즘 교실에 다들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는데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친구에게 설명하는 사진입니다. 되게 진지하죠. 그렇죠? 되게 진지하게 자신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썼는지 친구가 물어보면 이야기해주고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평가지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지는 3명을 평가만 하면 만점이기 때문에 그 평가를 못하고 잘하고 없이 친구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과정이 바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둠으로 활동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앞뒤로 그리고 그 분단에서만 조용히 움직이면서 자신의 글을 친구에게 나눠주고 친구의 글을 받아서 읽고 평가하게 하였습니다. 대단히 진지하게 행복하게 평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교실에서 네, 평가하는 과정 같이 사진으로 살펴봤습니다. 보통 교실에서 학생들이 글쓰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3월 달에 대단히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데 실제로 4월 말쯤 글을 쓰게 하면 어렵지 않게 천자를 다 채웁니다. 그러면 어떤 점을 어렵게 생각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은 저는 잘 못해요 라고 해서 용기가 부족한 학생들이 있고요. 가치 있는 경험이 없어요. 어, 가정 형편이 넉넉한 친구들은 이곳저곳에 갔던 여행의 경험이 많습니다. 여행의 경험을 적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행도 갔다 오지 않고 또 좀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이 부족한 친구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대단히 부끄러워합니다. 또 원고지 사용법 몰라요 도 있고요. 천자 너무 많아요. 어떻게 써요? 도 있고 어, 글을 쓰는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10년간 글쓰기 수업을 해왔는데 다 썼다. 그리고 선생님이 쓸 수 있게 해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옆에서 이런 얘기도 해주고 저런 얘기도 해주고 하면서 그 학생이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글을 쓸 수 있는지를 조금씩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또 천자가 너무 많아요는 200자로 우리가 구성하기 위해서 구성 단계를 나눴던 것처럼 가능하면 200자로 5문단을 쪼개서 글을 써보라고 합니다. 원고지를 왜 써야 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쵸? 다음 제출기간이 부족해요 같은 경우엔 3월달 계약하자마자 글쓰기를 준비시키고 실제로는 교과서에서 교과서 이 부분이 지금 34쪽이지 않습니까? 3월 초에 이미 한번 진도를 나가고 나서 뒷부분을 다 진도를 나가고 매주 토요일마다 언제부터 글쓰기 시작할 거야? 어떤 걸 쓸 건지 고민해봐. 언제부터 글쓰기 시작해? 고민해. 하고 미리 실습지도 나눠줍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실습지를 해오게 하진 않고요. 교과서는 자신이 생각했던 구성이나 이야기를 교과서에는 쓸 수 있지만 실습지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대신 실습지는 요 단계별로 어떤 점수가 부여되는지를 확인할 수만 있게 해주고 정해진 시간, 4시간 동안 글쓰기 실습지를 한꺼번에 나눠주고 같이 글쓰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3월 초부터 시작해서 4월 달까지 약 2달간의 시간을 주는 셈이라 학생들이 생각보다 쉽게 자신의 경험들을 생각해내고 글을 씁니다. 그리고 만약 3시간 동안 다 못 쓰는 친구들은 방과 후에 남아서 글을 쓸 때 제가 같이 옆에서 학생들이 글 쓰는 것을 같이 봐주고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다 글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가치 있는 경험을 위한 야외 수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테이블당 4학생이 앉아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 있는 경험을 교실 밖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요건 3월 초에 한번 미리 교실 밖에서 봄과 겨울에
사이에서 봄과 겨울의 느낌을 한번 적어보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벤치에 앉아서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고민과 경험을 이렇게 적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할 수 있다는 학습 목표로 일상에서 가치 있는 경험을 문학작품을 표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요. 겨울의 음지와 봄의 양지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게 하고 그 느낌 속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발표하게 합니다. 적고 발표하게 하고 또 일상에서 겪은 가치 있는 경험들을 떠올려 보게 시킵니다. 6화 원칙에 따라서 한 가지씩 학교 생활 중에 친구들과 겪었던 가치 있는 경험, 집에서 가족들과 겪었던 가치 있는 경험, 매체를 통해서 겪은 가치 있는 경험을 3월 초에 한번 맛보기로 고민하게 하고 나서 실제로 4월 달에 이 프린트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원고지에 쓰게 시키죠. 역설적 표현과 반어적 표현과 운율에 대해서는 학습실 통해서 반복해서 같이 배우고요. 네. 가치 있는 경험을 위한 가치 있는 경험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야외 수업도 실시하고 학생들한테 주말마다 글쓰기 수업 수행평가 언제부터 시작하니까 고민해봐 라고 이야기해서 결국은 글쓰기를 시킵니다. 존중이란 개별자로서 그 사람을 대우하고 승인한다는 의미이며 개인이 가진 고유한 이야기, 특유의 욕망과 선호, 희망, 자율성으로 구성되는 개별적 인격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김원영 씨는 이야기했습니다. 글쓰기는 서로를 존중하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를 남과 함께 나눔으로써 남과 다른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도구, 그게 바로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자신이 삶을 깊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나와 남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수필쓰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소통과 협력의 글쓰기 점거 과정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수필쓰기 수업을 구성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차 시에서는 소설 쓰기와 소설 재구성하기와 시 낭송하기를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설계하고 실시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